자네, 이게 어디서 난 거지? 서지연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젊은 경호병의 목에 걸린 은펜던트에는 투마이선 JH라는 각인이 선명했죠. 장군님, 이건 제가 고아원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작전 중 사라진 아기에게 직접 걸어줬던 바로 그 목걸이. 국군의 날 퍼레이드. 그가 몸을 던져 그녀를 지킨 순간 온 나라가 숨을 삼켰습니다. 과연 펜던트 속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벽 2시 서지연 중장의 침실을 가르는 것은 귀청을 찢는 폭발음이었습니다. 쾅! 유리창이 격렬하게 떨리며 액자들이 벽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침대 옆 권총집에 손을 뻗었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전투 본능이 잠든 의식을 깨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죽이 아니야. 지연의 뇌리에 스친 것은 지난주 받은 협박 편지였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라는 섬뜩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재빠르게 걸치며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관사 전체가 비상등의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보음이 밤의 정적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비상경계 1급, 전원 무장하라. 지연의 목소리는 관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창백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경호병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군화 소리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관사 밖으로 나선 지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혼란에 빠진 경호팀의 모습이었습니다. 몇몇은 무전기를 붙들고 상황 보고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폭발 지점을 향해 수색등을 비추며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목에 찬 낡은 군용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시계는 10년 전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 전사한 김상호 중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녀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장군님, 이 시계가 멈추지 않는 한 저희는 계속 함께입니다. 라는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검은 가죽 밴드는 세월의 흔적으로 달아 있었지만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시 1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사 정문 쪽에서 한 명의 군인이 전력 질주로 달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움직임은 마치 표범처럼 유연하고 빨랐습니다. 한도연 하사였습니다. 키 180cm의 균형 잡힌 체격에 검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신참 경호병들이 보이는 당황이나 긴장 대신 마치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익숙한 듯한 침착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도연 하사, 보고드립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숨이 약간 찬 것을 제외하면 그의 음성에는 미세한 떨림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이력서에는 특임대 출신, 고아원 배경이라는 간단한 기록만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에게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폭발 지점은 관사 후방 200m 지점, 정확히는 구탄약고 근처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연은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을 포착했습니다. 다만 뭔가 주저하지 말고 보고하라. 폭발 현장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군번표 하나가 정확히 폭발 지점 중앙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요. 지연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군번표? 누가 왜? 30년간의 군 생활 동안 그녀가 관련된 수많은 작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과거의 어떤 일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그 군번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것은 녹슬고 낡은 군번표였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받아들며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들. 하지만 완전히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실과의 연락은 어떻습니까? 모든 통신망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합참에서는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 주요 군부대에 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에서도 수사요원을 파견한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폭발 자체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했습니다. 특히 군번표라는 단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테러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사, 당분간 내 개인 경호를 맡게 될 텐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 장군님. 언제든지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연의 대답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시선을 바라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젊은 군인에게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아니, 어쩌면 가족 같은 친근감이었습니다. 멀리서 폭발 지점을 향해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관사 주변은 순식간에 작전 지역으로 탈바꿈했고 수십 명의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 같다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도연이라는 이 젊은 군인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묘한 확신도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어젯밤의 폭발 사건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지연은 일찍 사령부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군복을 정리하던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낡은 군번표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수사팀이 밤새 분석한 결과 군번표의 소유주는 이미 20년 전에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 군번표가 폭발 현장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관사 현관문 앞에서 한도연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반듯했고 새벽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날카로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도연이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장군님. 오늘 일정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도연이 일정표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지연의 시선이 그의 목 부분에 고정되었습니다. 군복 안쪽에서 살짝 보이는 반짝이는 은빛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면서 그 은색 물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분명 목걸이 같았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사, 잠깐만요. 그 목걸이는 뭡니까? 지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이 당황한 듯 목 부분을 만졌습니다. 군복 안에 숨겨져 있던 얇은 은색 체인이 완전히 드러났고
그 끝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펜던트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광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건 말입니까? 도연이 펜던트를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고아원에 오기 전 누군가 저를 데려다 줄 때 이걸 목에 걸어줬다고 들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펜던트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특유의 광택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그녀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그 펜던트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목걸이를 벗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펜던트를 받아든 순간 지연의 손끝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녀가 30년 전 작은 아기에게 직접 걸어준 펜던트였습니다. 펜던트를 뒤집어 보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각인이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지연이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글자가 많이 흐려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해안 작전지역,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순간, 폭격으로 인해 피난을 가야 했던 그날 밤, 그리고 혼란 중에 아기와 헤어지게 된 그 절망적인 순간까지 지연은 그때 그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었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다가 실종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수소문에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아이가 설마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시는데요. 도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지연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왔습니다. 지연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펜던트를 도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많이 불안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사, 혹시 그 펜던트를 팔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과 비슷해서요. 지연의 제안에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펜던트를 다시 목에 걸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이것은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이 펜던트는 제 인생 전부나 다름없거든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유일한 증거이고 언젠가 제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 젊은 군인이 바로 자신이 30년간 찾아 헤맨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펜던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것이 있습니까? 누가 주었는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고아원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생후 6개월 정도였을 때 한 여자 군인이 저를 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펜던트를 제 목에 걸어주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것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자 군인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지연의 마음은 더욱 확신으로 기울었습니다. 생후 6개월 여자 군인, 그리고 이 펜던트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착각일 수도 있고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사, 오늘 업무가 끝나면 시간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장군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지연은 도연의 대답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모든 것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도연이 그녀의 아들이라면 30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마침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 실망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령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계속해서 도연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옆모습, 손의 모양, 말투까지 모든 것에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 그녀의 30년간의 의문이 풀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10시, 지연은 평소 이용하던 헬기 대신 검은 SUV를 선택했습니다. 운전석에는 믿을 만한 부관만 앉혔고 도연에게는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며 동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을 바라보며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후 내내 도연과 함께 보낸 시간 동안 그에 대한 확신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연이 무의식 중에 보인 작은 습관들, 왼손으로 물을 마시는 모습, 긴장할 때 귀를 만지는 버릇, 그리고 무엇보다 웃을 때 보이는 눈가의 주름까지 모든 것이 지연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은 결국 성남 구봉보육원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남 외곽지역 구봉보육원은 이미 10년 전에 폐쇄된 곳이었습니다.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더 큰 시설로 통합되면서 문을 닫았지만 건물 자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직접 아기를 맡겼던 바로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차가 보육원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폐쇄된 곳이라고 들었는데 정문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낡은 철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은 부관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한 후 홀로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며 걸어가는 지연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원장에게 맡기며 이 펜던트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오셨군요. 서중희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지연이 깜짝 놀라 손전등을 돌렸습니다. 낡은 보육원 팻말 아래 한 명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지연을 서중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시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계급과 성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웃으며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떼어 지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종수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구봉보육원의 마지막 원장이었습니다. 30년 전 비 오는 밤에 갓난아기를 안고 찾아오신 여자 군인. 바로 당신이죠, 서지연 중위님. 박 원장의 말에 지연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전등을 떨리는 손으로 붙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자란 그 아이 말입니다. 박 원장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한도현, 죽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떠난 지 일주일 후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를 죽은 것으로 처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군부대에서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자신의 아들을 죽은 것으로 처리하려 했던 걸까요? 무수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명령이 내려진 건가요? 당시 당신이 관련된 작전이 기밀사항이었고 그 아이의 존재가 작전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한 생명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박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지연은 30년 전의 상황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수행했던 작전은 북한 공작원 색출 작전이었고 극도로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임무였습니다. 혹시 자신의 아이가 그 작전과 연관되어 위험에 처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도연이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공식적으로는 그 아이가 병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신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역 보육원으로 보냈어요. 그곳에서 자라면서 결국 군인이 되었고 운명처럼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온 거죠. 지연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죽었다고 믿고 있던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었고 지금 바로 자신 곁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로 살아있었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품고 살아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느꼈던 도연에 대한 묘한 친근감과 보호 본능이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혈육의 정이었던 것입니다. 박 원장은 지연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당신을 찾을 것이라고, 아니면 당신이 그 아이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이죠.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도연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고 30년 전 헤어졌던 그 아기가 성인이 되어 자신을 지키는 군인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도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과연 그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11시, 지연은 박 원장과의 만남 이후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간의 진실을 알게 된 충격과 도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사령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에도 계속해서 도연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복도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후 2시 갑작스럽게 울린 비상벨 소리가 사령부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정보부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폭발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테러 위협이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에는 지연을 직접 겨냥한 암살 계획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장군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정보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쉽게 대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해오면서 수차례 위험한 순간을 넘겨왔는데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도연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대피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경호를 강화하십시오. 지연의 결정에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사, 나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신념이고 군인으로서의 자세입니다. 도연은 지연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무전기로 경호팀에게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사령부 건물 전체에 추가 경호 인력이 배치되었고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었습니다. 오후 4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연이 집무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건물 반대편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연속으로 들려오는 총소리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지연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를 벽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장군님, 엎드리십시오. 하지만 총성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나 지연을 향해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는 광기 어린 사리가 번뜩였습니다. 30m 정도의 거리였지만 숙련된 사수라면 충분히 명중시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서지연, 30년 전에 죗값을 치러라. 복면을 쓴 남자가 외치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지연을 향해 날아오는 그 순간 도연이 몸을 던져 지연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쿵! 총알이 도연의 가슴에 박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윽! 도연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군복 가슴 부분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광경을 보며 정신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맨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지키려다 총에 맞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지연이 쓰러진 도연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도연의 손목에 차고 있던 군용시계가 총탄의 충격으로 깨져 있었습니다. 의무실에서 긴급 출동한 군의관들이 도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의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의 의식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시죠? 제가 지켜드렸나요? 도연의 약한 목소리에 지연의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이 젊은 군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준 것이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말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군의관 김유라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혈액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군님, 수술 중에 대량 출혈이 있어서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도연 하사의 혈액형이 장군님과 동일한 AB형 RH 음성입니다. 이 혈액형은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한 매우 희귀한 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군의관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일치율이 99.8%입니다. 이것은 직계가족, 특히 친자관계를 의미합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까지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도연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고 지금 수술대 위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30년간 간직해온 자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내 아들에게 라는 작은 글씨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이제야 너를 찾았다. 제발 살아서 나와라. 수술실 밖에서 지연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아들을 이제 막 찾았는데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암살범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지연에게는 도연의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3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3주 후 10월 1일 국군의 날. 도연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다시 지연의 경우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총탄이 심장에서 단 2cm 빗나갔던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최소 2개월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도연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다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도연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지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미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직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30년간의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도연이 충격을 받아 더 큰 혼란에 빠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대로에서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도로 양쪽에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언론사 카메라만 수백 대가 행사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검열대 맨 앞에서 행진하는 부대들을 사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군용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개인적으로 선물한 것으로 이전에 총탄에 맞아 부서진 시계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시간은 우리를 이어준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직접 새긴 것으로 언젠가 진실을 말할 그날을 위한 복선이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그 은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 도연은 펜던트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언젠가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더욱 간절히 품게 되었습니다. 하사, 오늘 컨디션은 괜찮습니까? 무리하지 마십시오. 지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린 시절 지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군님.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경호하겠습니다. 오전 10시 국군의 날 행사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가 끝나고 각 군별 사열이 시작될 때 지연과 도연은 행렬 맨 앞에 서서 함께 걸었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 곳곳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햇살과 어우러져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지연의 왼쪽 한 발짝 뒤에서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관중석과 주변 건물들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의 암살 시도 이후 그의 경계심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지연에 대한 보호 본능은 거의 본능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행진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도연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관중석 3층 건물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스나이퍼 스코프의 반사광이었습니다. 도연의 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장군님, 위험합니다. 도연이 외치는 순간 관중석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탕, 이번에는 저격총이었습니다. 훨씬 더 정확하고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총알이 지연의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그 순간 도연은 온 힘을 다해 지연을 감쌌습니다. 엄마, 이젠 지켜드렸어요. 도연이 지연을 감싸며 중얼거린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그가 엄마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일까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도 없이 총탄이 도연의 등에 박혔습니다. 쿵! 도연이 지연을 감싼 채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목에서 은펜던트가 떨어져 나와 아스팔트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오후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펜던트가 반짝반짝 빛을 발했습니다. 그 광경이 현장의 수백 대 카메라에 의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지연이 쓰러진 도연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번에는 등에 맞은 총상이었지만 지난번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중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경호팀들이 현장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달려와 도연을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무사하시면. 도연이 약해진 목소리로 말하며 손을 뻗어 떨어진 펜던트를 가리켰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펜던트를 주워 도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도연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엄마가 여기 있잖아. 지연이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에 도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중에도 그는 지연의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엄마라고 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도연을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연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연의 혈흔이 묻어 있었고 가슴에는 30년간 간직해온 자수 손수건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방금 전 목격한 장면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젊은 경호병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장군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떨어진 펜던트가 햇살에 반짝이는 장면이 모든 방송사를 통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아직 그들 사이의 진짜 관계를 알지 못한 채로 말이었습니다. 도연이 두 번째 총격을 당한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새 이어진 수술 끝에 의사들은 간신히 그의 생명을 구해냈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하룻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손에는 30년간 간직해온 자수 손수건과 도연의 은펜던트가 함께 쥐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갑작스럽게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병원 전체가 순식간에 취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선가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한도연과 서지연의 관계에 대한 추측 기사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서지연 중장과 한도연 하사의 혈액형이 동일하다는 병원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총격 사건 직후 서 중장이 한 하사를 도연아라고 부르는 장면이 생중계로 전파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외침소리가 병원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오전 9시 국정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저격 사건의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혜준이라는 이름의 50대 남성으로 30년 전 지연이 수행했던 북한 공작원 색출 작전과 관련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작전으로 인해 가족을 잃었고 30년간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혜준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서 중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도연 하사가 경호팀에 합류한 이후부터는 더욱 집요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브리핑을 들으며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혜준이 도연의 존재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오전 11시 병원 앞 기자회견장. 지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녀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고 전국의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선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연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세상에 털어놓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이들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저를 지키려다 총격을 당한 한도연 하사는 제 아들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웅성거렸습니다. 예상했던 발표였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직접 나온 확인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자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서해안 작전 중에 저는 갓난아기를 잃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이었고 적의 포격으로 인해 피난 과정에서 제 아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그 아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안전한 곳에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잃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도연 하사가 제 경호를 맡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30년간 헤어져 있던 모자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고 여러 정황 증거들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친자 관계를 알고 계셨습니까? 한 하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30년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연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한 후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저 역시 확신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말을 멈추고 자수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손수건 위에 펜던트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어머니는 아이를 지킵니다. 저는 30년간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켜왔지만 정작 제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아이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도연 하사는 2번이나 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가 제 아들인지 모른 채로 말입니다. 이것이 혈육의 정이고 가족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병원에서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도연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연은 기자회견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기자들도 모두 따라와 중환자실 앞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도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군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사의 말에 지연이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의 눈이 지연을 보자마자 반짝였습니다. 장군님, 무사하시군요. 다행입니다. 도연의 첫마디에 지연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이 젊은 군인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이제야 너를 찾았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지고 있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12월 말 첫눈이 내린 군 병원. 도연이 두 번째 총격에서 회복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지연 중장과 한도연 하사의 모자, 상봉 이야기는 전 국민을 감동시켰고 수많은 언론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연은 아직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던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간 찾고 있던 어머니가 바로 자신이 목숨을 바쳐 지키던 장군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 같았습니다. 가슴에는 그 은펜던트가 여전히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지연이 선물한 새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문을 열고 들어온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지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왔지만 여전히 도연과의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장군님. 아니에요. 어머니. 도연이 어색하게 호칭을 바꿔 부르자 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연이 도연 옆에 앉으며 차를 건넸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병원 정원의 나무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겨울의 풍경이 두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장군님은 왜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30년 동안 죽었다고 알고 계셨는데도 말이에요. 도연의 질문에 지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30년간 간직해온 자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에는 내 아들에게 라는 글씨와 함께 작은 별 모양들이 수놓여 있었습니다. 이 손수건을 만들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걸요.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당신이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손수건을 도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손수건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정성스럽게 수놓인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고아원에서 본 것과 같아요. 원장 선생님이 가끔 보여주시던 손수건이었는데 그때는 누구 것인지 몰랐었거든요. 박종수 원장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거예요. 제가 당신을 맡길 때 함께 드린 거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진 것들이 많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군인으로서 당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30년간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연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눈발이 더욱 굵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들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유라 군의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지연과 도연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 군의관? 장군님, 한 하사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유라의 말에 지연과 도연이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2달간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도연의 완전한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유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총격 때 한 하사의 상태가 매우 위험했었습니다. 한때는 정말로 생명이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그때 장군님께서 병원에서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셨던 것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연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밤, 30년간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을 말이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지연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이제야 정말 찾은 것 같아요. 제 아들을.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벤치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멀리 보이는 군 묘역의 비석들도 하얀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하얀 눈처럼 조용히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태어나면 어디서 살까요? 도연의 질문에 지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령부 관사에서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아들과 함께할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집을 찾아볼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니까. 좋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 군인으로 남을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로 엄마를 지키는 아들로서 말이에요. 도연의 다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진짜 가족을 찾은 것입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3월 첫째 주 봄이 찾아온 군 병원 재활병동. 도연의 완전한 회복을 축하하는 퇴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4개월간의 긴 입원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병실 창가로 따뜻한 봄 햇살이 스며들어왔고 창밖 정원에는 벚꽃 봉우리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새로 지급받은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이번 사건으로 받게 된 무공훈장이 빛나고 있었고 손목에는 지연이 선물한 군용시계가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30년 전부터 간직해온 은펜던트가 군복 안쪽에 소중히 걸려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사님? 김유라 군의관이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4개월간 도연의 치료를 담당했던 그녀는 이제 가족이 된 모자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체력도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네요. 김유라의 말에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2번의 총격으로 인한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2번째 총격으로 인한 척추 근처의 상처는 자칫 평생 장애를 남길 수도 있는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랑 덕분입니다. 도연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간 듣고 싶었던 그 호칭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병원 로비에서 작은 퇴원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진들 그리고 동료 군인들이 모여 도연의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몇몇 기자들이 와서 이 뜻깊은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하사는 대한민국 군인의 자랑스러운 모범이며 동시에
가족 사랑의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병원장의 축사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지연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완연한 봄 날씨였고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도연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새로 마련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지연이 사령부 관사를 나와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집 앞 작은 정원에는 지연이 직접 심은 장미꽃들이 꽃봉오리를 맺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한쪽 벽면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갓난아기였던 도연의 사진부터 최근 병원에서 찍은 모자 사진까지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우려는 지연의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 탁자 위에는 세 가지 물건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펜던트, 군용시계, 그리고 자수 손수건. 30년간 두 사람을 이어준 소중한 매개체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쪽지를 집어들고 읽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잃지 않았던 시간이에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시간을 잃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도연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준비하여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3시, 도연이 정식으로 경호 업무에 복귀하는 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경호병이 아니라 지연의 아들이자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연도 이제는 중장이 아니라 도연의 어머니로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령부에 도착한 두 사람을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야기에서 희망과 감동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도연이 집무실에서 지연에게 정중하게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격려에는 예전과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하사. 아니, 우리 아들. 지연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모성을 드러내자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특별한 모자 관계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봄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엄마. 이제 정말로 영원히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의 미소를 비추며 카메라가 서서히 창밖의 밝은 햇살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펜던트와 군용시계 그리고 자수 손수건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가운데 30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되찾아졌고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